그러면 이제 매달 30만 원씩 모은다라고 치고 이제 5천만 원을 목표로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5천만 원만 모으면은 사실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전세금으로 써도 되고 전세금으로 쓰기도 좀 작은 돈이긴 한데 저 어떡하죠? 아, 저 진짜 인생 설계 가능할까요? 근데 이제 5천만 원부터 모은다고 생각하는 건 괜찮아요. 네. 나쁘지 않고 그러면 어느 기간 동안 모을 생각인 거예요? 그걸 고민으로 가지고 왔어요. 얼마나 걸릴까요? 근데 이게 30만 원 지속적인 투자로 이게 물리적인 시간으로 생각하면 계산을 해봤을 때는 답이 나오잖아요. 왜냐면 5천 나누기 30을 네. 하면 얼마나 나오는지 개월이 뜨니까. 네. 5천 나누기 30하면 얼마지? 한 14년. 그쵸. 아, 그럼 그러니까 14년 이게 걸리네?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약간 그건 말이 안 되고 제 생각에는 5천을 목표로 잡지만 이게 매달 30만 원에 대한 그 금액 자체를 올려서 가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더 많이 벌 수도 있고 네. 더 아낄 수도 있고 그쵸, 나중에 그쵸. 가면 들어가는 돈이 더 적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쵸. 그런 돈을 올려가면서 이걸 잡아야지 말이 안 되잖아요. 이 나이면 제가 30대 후반이 되는데 5천만 원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또 그때 가면 또 물가가 사실 더 올라갈 그쵸, 가능성이 그쵸, 높아서 안 맞아요. 될 것 같고 이 30만 원이란 금액 자체를 한 5년 동안은 30만 원을 모은다. 아니면 3년 동안 30을 모으고 그 이후부터는 버는 돈을 애초에 많이 늘리는 걸 조건으로 해서 뭐 50에서 100만 원을 목표를 한다든지 이걸 좀 그러면 잡아가서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일단은 30만 원을 가지고 네. 5년 동안 모은다라고 가정하고 네. 얼마까지 모을 수 있는지를 계산합시다. 차라리. 좋아요. 5천만 원을 딱 하는 게 아니고. 좋아요. 예금 네. 적금에 넣으면은 한 1,800만 원 정도만 모을 수 있네요. 그쵸? 그렇죠. 적금 이자를 제가 대충 알아왔는데 네. 이제 예금은 사실 거의 이자가 없다시피 하고 네. 약간 뭔가 예금은 딱 그런 느낌인데 그냥 넣는 것에 의의를 두는 느낌? 그쵸. 썩히긴 아까워서. 이제 한 2% 정도 뭐 많으면 3% 정도 뭐 요 정도인데 그쵸? 근데 이것도 여러 가지 조건이 붙어요. 조건이 붙어가지고 사실 이제 2% 정도면 사실 좀 힘들고 적금 정도로 본다라고 하면은 네. 이제 한 4%에서 5% 정도인데 요렇게 이자를 받으면 여기서 또 세금을 떼요. 맞아요. 저도 15%인가 세금을 뗍니다. 에? 그렇게 많이 뗐어요? 진짜요? 이자 소득세 15.4%의 세금을 떼요. 그래서 1,800만 원이었잖아 아까 전에. 네. 그러면 여기서 한 1.05 정도만 하면 이제 모을 수 있는 최대치니까 한 1,890만 원. 네. 거의 모을 수 있는 최대치인 거예요. 저 예적금 안에서는. 그래서 이게 너무 적다 네. 라고 하면은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늘리던가 안 그러면 예적금 말고 다른 투자 상품을 생각해보던가 요런 식으로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네. 이해 갔죠? 그쵸. 제가 제일 추천하는 방법은 적립식으로 매수를 하는 거예요. 퍼즈님 보면서 많이 들어봤어요. 적립식 매수. 그냥 이렇게 한 번에 하는 거 말고 계속해서 똑같은 금액을 그냥 뭐 무조건 사라. 뭐 한 주에 한 번씩 똑같은 시간에. 맞죠? 맞아요. 제 유튜브에서 본 거예요? 봤어요. 제 유튜브 보기 전에 알고 있었어요? 이런 방법인 거? 아니요? 근데 요거는 좋은 건 뭐냐면 같은 금액으로 하는 게 핵심이에요. 문제를 하나 낼게요. 네. 쉬운 문제요. 긴장하지 두근. 마시고. 자, 내가 매주 300원씩 투자를 해요. 네. 근데 이번 주에 코인 가격이 100원이에요. 다음 주에는 코인 가격이 300원이에요. 네. 그러면 나의 평균 매수 단가는 얼마일까요? 100원일 때도 사고 300원일 때도 샀어. 네. 나의 평균 매수 단가는 얼마일까요? 150. 오, 어떻게 알았어? 이거 근데 그 은비 아나운서님 거 봤는데 이게 딱 200으로 했다가 틀리셨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 맞아요. 네. 자, 뭐냐면, 이게, 이제 100원일 때 사면은, 코인을 3개 사잖아요. 네. 그 다음에, 300원일 때 300, 하나 사고. 네. 그러면, 나는 600원어치를 샀는데, 코인을 4개 샀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평균 매수 단가가 150원이에요. 그래서 100원이랑 300원의 중간인 200원이 아니고, 네. 150원이 평균 매수 단가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같은 금액으로 사니까 가격이 싸지면 많이 사요. 그쵸? 그리고 가격이 높아지면 적게 사요. 그래서, 요렇게 생긴 자산이 있으면 네. 요럴 때는 조금 사. 네. 그 다음에 요럴 때는 많이 사. 네. 그래서 평균 매수 단가가 이렇게 낮아져요. 엄청나게 많이 낮아져요. 요 방법이 진짜 좋은 방법인데 이 방법이 좋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해요. 왜일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낮아지는 단가를 잘 모르겠어서? 아니요, 너무 쉬워서 그래요. 아, 그래요? 너무 이게 쉬우면- 기본적인 걸 놓치는구나. 너무 쉬우면 안 믿어요? 좋겠어? 라고 생각. 설마? 네. 그 원래 이게 돼? 사기꾼도 항상 말을 어렵게 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어떻게 하면 말을 더 쉽게 할까 생각,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너무 쉬우니까 네. 사람들이 이게 진짜 좋은 건지 사실 잘 몰라 해요. 근데 투자의 대가들은 다 이런 식으로 투자하는 걸 추천해요.
워렌 버핏, 다른 애들도 지금 찾으면 엄청 많아요. 다 S&P를 적립식으로 투자해라. 네. 그냥 그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좋은 건지를 느끼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 제가 지표를 만들어 왔어요. 이거 제가 코딩해서 만들어 온 건데 코딩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산다라고 가정하고 네. 파란색 라인 있죠? 네. 이게 적립식으로 샀을 때 매수 평단가예요. 네네. 이해 갔어요? 파란색 그래프가요? 네네네. 네. 이게 주봉이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사. 그러면 요때 한 번 샀으면 여기가 평균 매수 단가. 여기 샀으면 얘랑 두 번에 걸쳐 샀으니까 여기가 평균 매수 단가. 이런 식인 거예요. 네. 이해 가요? 이해 가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 2020년부터 2020년을 기점으로 삼는 이유가 뭐냐면 2020년 바로 직후에 코로나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엄청나게 팬데믹. 자산이 많이 빠졌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빠졌기 때문에 2020년부터 지금까지 네. 적립식으로 매수를 하면 평균 매수 단가가 대충 이 정도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왜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산 거니까 한 이쯤 되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이제 실제로 네. 2020년부터 지금까지 샀으면 평균 매수 단가 어느 정도 되는지 볼게요. 아까 전에 제가 표시했던 게 한 4만 달러, 5만 달러를 제가 표시했던 거였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평균 매수 단가는 얼마냐면 여기에요, 여기. 25,000. 여기가 평균 매수 단가예요. 네. 에? 그러니까 대충 사람들이 이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네요. 네. 그거보다 훨씬 낮아요. 낮구나. 네. 네. 그러면 2020년부터 적립식으로 매수했으면 네. 요 빨간색 색칠된 부분은 요 평단가보다 낮은 구간, 요 녹색은 높은 구간이거든요. 네. 딱 두 구간밖에 없어요. 여기랑 여기만 평균 매수 단가보다 낮지 나머지는 다 그 이상이에요. 그럼 2020년부터 지금까지 적립식으로 꾸준히 매수했으면 네. 비트코인의 수익률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평균 매수 단가란 말이에요. 네. 그럼 지금 가격으로 몇 퍼센트 올라갔는지 보면 되잖아요. 몇 퍼센트 올라갔는지 치면은 324%가 올라갔단 말이죠. 네. 그럼 324%는 4배가 된 거예요. 100% 수익이라고 하면은 2배가 된 거거든요. 네. 이해 갔죠? 네. 그러면 324% 수익이니까 자산이 4배가 된 거예요. 네. 이해 갔어요? 코인 대비 일단 4배가 이렇게 됐다. 적립식으로 했을 때. 코로나를 기준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아까 전에 계산했던 거 있잖아. 네. 여기 1,800만 원이잖아. 이걸 비트코인을 적립식으로 만약에 매수했다라고 치면은 여기다가 곱하기 4 하면 되잖아요. 네. 그러면 7,200만 원을 벌 수 있는 이거 거예요. 되냐고. 보기만 해도 좋네요. 이해 갔죠? 이해 갔죠? 갔어요. 그러니까 매달 30만 원씩 5년 동안 매수를 하면 7,200만 원이 된 거예요. 제가 왜 2020년으로 따졌냐면 지금부터 더 5년 전이잖아. 네. 그래서. 네. 5년 단위로 생각을 하는 게 큰가요? 아니요, 꼭 그럴 필요는 없는데 우리가 아까 전에 큰 5년을 사건이 있어서. 그쵸. 큰 사건도 있고 우리가 5년 동안 얼마를 모을 수 있는지 그거를 따져보기로 했고 그 다음에 코로나 직전이니까 저점에서 사기 시작하면 수익률이 굉장히 높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게 아니고 굉장히 큰 하락이 있기 전에서부터 매수를 하면 어떨지 우리가 한번 체크해 본 거였어요. 네. 이해 갔죠? 네. 자, 근데 코인을 계속 이렇게 사면 네. 힘들어. 뭐가 힘드냐면 자, 마음이? 네, 요 구간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330%까지 갔는데 네. 내 자산의 곱하기 4배가 됐는데 네. 근데 곱하기 4배가 됐다가 마이너스가 된 거예요. 저 때가 제일 힘들죠. 왜냐면은 원금보다 낮은 거니까 어쨌든. 1,000만 원에서 4,000만 원이 됐는데 네. 갑자기 또 800만 원이 된 거예요. 너무 눈물 나. 변동성이 크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힘들어. 네. 뭔 말인지 이해가 가죠? 이거를 계획을 한다고 네. 꾸준히 살 수가 없어. 그리고 적립식을 하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네. 30만 원씩 사. 근데 일주일 만에 코인 가격이 25% 올랐어요. 네. 너무 비싼 것 같은 거야. 네. 그래서 뭐 하냐면 안 사. 다음 주에 떨어지면 사야지. 아예 안 사버리는 네, 안 사람이다. 사버린다. 왜냐면 가격이 지난주에는 예를 들어 3만 원이야. 네. 근데 이번 주엔 4만 원이야. 그럼 사기 싫죠. 그러니까 사기가 싫은 거야. 그렇죠. 아니 저번 주보다 비싸니까 사기 싫어. 그 심리가 어쩔 수 괜히 없어. 그리고 다음 주에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될 거 같고. 맞아. 2만 원 됐을 때 더 많이 사면 되니까. 그 다음 주에 어떻게 되면 그 다음 주에 4만 원이었던 게 5만 원이 돼. 그러면 또 계속 매수를 미루는 네, 거죠. 그때부터 못 사는 거야. 계획대로 못 하는 거야. 그렇구나. 그리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그러면 안 되겠다. 지금부터 사야지. 근데 그동안 못 산 거 있으니까 많이 사야겠다라고 하면 고점에서 많이 사게 돼. 풀매수? 고점에서 많이 사게 돼. 네. 또 그러면 떨어질 때는 요때 많이 사는데 어떡하지 하면서 여기서도 더 많이 들어가고. 이게 꼬이는구나. 꼬여요. 의도한 대로 하기가 진짜 너무 힘들어. 이거 해본 사람만 알아. 절대 안 쉬워요. 그래요? 그럼 네. 저한테 지금 적립식 하라는 거 의지력이 높으냐를 여쭤보시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근데 적립식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의 요 방법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비트코인을 먼저 한번 예시로 들어봤고 네. 비트코인이 너무 변동성이 크니까 네. 뭘 해도 되냐면 S&P로 해도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S&P나 나스닥이나 뭐 이런 걸로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냥 뉴욕 증시로? 해서 자 다우로 했을 때 얘도 이제 코로나 직전에 2020년도부터 했을 때 다우도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였고 네. 그럼 다우를 지금까지 적립식으로 매수했을 때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한 27%. 코인보다 보니까 퍼센테이지 만족도가 떨어지긴 하네요. 좀 안정적인 반면에. 근데 얘는 미국이 망하기 전까지 절대 안 망하죠. 이런 거고. 네. 그 다음에 S&P. S&P는 확실히 그 등락이 크네요. 네. S&P도 사실 마이너스였던 구간이 여기 조금 있긴 한데 아무튼 이렇게 크게 두 개고. 네. 그래서 S&P 같은 경우에도 매수 평단가부터 하면 42%. 두 번째 조정이 몇 년도예요? 여기요? 네. 여기가 이제 2022년도. 이때가 뭐지? 코로나 때 돈을 너무 많이 풀어서 그 갑자기 파월이 미쳐가지고 네. 금리를 50bp, 75bp씩 막 미친 듯이 올렸을 때 네. 그걸로 떨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네. S&P는 42%, 네네. 그 다음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56%. 네. 요 정도야. 어쨌든 그래프가 우상향이긴 하네요. 셋 다. 그래서 내가 비트코인이 너무 변동성이 크고 약간 마음이 불안해. 근데 나는 5천만 원만 딱 모으면 돼. 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나스닥이랑 비트코인을 섞어. 약간 배합을 잘해요. 나스닥은 5년 동안 해가지고 평균이 한 50%, 60% 정도 되니까. 네. 그러면 이제 한 1,800만 원이니까 그냥 가만히 놔두면은 2,700만 원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2,7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니까 네. 5천만 원을 모으고 싶으면 비트코인 비중이 더 높아야 되는 거고. 비트코인만 하면 7,200만 원이니까. 네. 이런 식으로 배율을 나누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네. 요래요. 코스피는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국장은 진짜 코스피도 그 최근에 이제 네. 급등했잖아요, 알죠? 그쵸. 급등해서 11%, 12%예요. 지금 2,800선인 것 같아요. 그래도 코로나 이후에 샀으면 요렇다는 거죠. 코스닥을 비교하면 코스닥은 지금 마이너스야. 정식으로 매수했었어도. 왜지? 2차 전지 때문인가? 코스닥 자체가 애초에 많이 못 올라가요. 마이너스 6%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 비트코인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네. 그러면 비트코인을 하는 게 제일 좋아. 맞죠? 수익률이 제일 좋으니까. 그쵸? 사실 확실한 수익률이 보장되진 않지만 뭔가 베팅을 해보고 싶으면 저는 비트코인에 많이 넣을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런 마인드로 넣으면 네. 계속 적립식 매수를 할 수가 없어요. 벌써 들켰죠? 근데 사람들이 이제 미국은 안 망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스닥에 투자하는 것도 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네. 정말 소액만 넣어놨거든요. 코인도 마찬가지로. 근데 이걸 이제 적용을 하는 거를 배합을 잘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적립식으로 산다라고 하면은 네. 코인 너무 불안해? 그럼 나스닥 해도 된다 이거예요. 나스닥으로 해서 너 이렇게 떨어지면은 그래도 설마 미국이 망하겠어? 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꾸준히 사는 거야. 미국이 망하겠어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적립식을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이해 갔죠? 네. 그래서 적립식을 할 거면 이제 전제 조건이 필요한데 해당 자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죽어도 깨어나도 안 망한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일단 전제 조건, 굳건한 마음가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마음가짐. 우상향해야 돼요. 로그 차트로 보면 차트가 이렇거든요. 네. 나스닥이에요 이거. 그 다음에 얘는 다우도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 다음에 S&P도 이래요. 얘가 이제 닷컴 버블, 얘가 이제 리먼 사태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올라가잖아요. 근데 코스피도 우상향하긴 해. 폭이 작을 뿐. 나스닥은 이렇게 올라가는데 코스피는 이렇게 올라갈 뿐. 네. 근데 코스닥은 안 될 것 같은데. 네, 옆으로 횡보만 한단 말이에요. 네. 네. 전제 조건이 필요한데 무조건 우상향하는 자산이어야 된다. 네. 그리고 해당 자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네. 예요. 근데 나스닥에 대한 믿음을 가지기 너무 쉬워. 그쵸? 정말 우상향 곡선이니까. 그리고 미국이 망할 거라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네. 미국이 망하면 다 망하는데 라는 생각으로 투자하기 너무 쉽잖아요. 네. 그래서 일반인들이 얻을 수 있는 최고치의 수익률은 네. 저는 아까 말했듯이 한 50% 정도라고 생각해요. 나스닥에만? 네, 나스닥에만 투자하면 5년에 5년에 한 50% 정도. 이게 현실적이다.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추가적인 수익을 가져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러면 그때부터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비트코인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비트코인이 왜 지금까지 가격이 이렇게 쭉쭉 올랐을까? 네. 이렇게 왜 우상향할까? 라는 생각을 일단 첫 번째로 하고 의문을 가지고 해야 되고 네. 이게 왜 존재하며 그럼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까에 대한 확신의 정도만큼만 비트코인을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중간중간에 빠져나가지 않는 거예요.
너무 떨어진다고 덜 매수하지도 않고 네. 올라간다고 더 매수하지도 않고 적립식 매수를 꾸준히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스닥 같은 종목의 50%를 매수를 하고 나머지 50%를 뭐 코인이나 예금, 적금, 국장 여기에 나눠서 하라는 말씀이시죠? 예적금을 굳이 해야 되나? 굳이? 그러면은 최대 비중 남은 거를 50%를 생각했을 때 공부를 해서 본인이 할 만큼만 비트코인 투자를 해라. 맞나요? 저는 다 비트코인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코인 시장에 다 들어가 있어요. 멋져. 전부 네. 다 비트코인은 아니지만 네. 코인 시장에 다 들어가 있어요. 저는 공부가 충분히 됐기 때문이에요. 네. 비트코인이 왜 만들어졌고 네. 어떤 의도에서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망할 거였으면 진작 망했는데 왜냐면 미국이 비트코인 진짜 싫어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엄청 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망하게 하는 건 이미 못하고 네. 그걸 포기하고 지배력을 넓히는 쪽으로 이제 방향을 선회한 거죠, 미국. 네.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의 수요는 얼마나 더 늘어날 것이며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1,000만 원에서 4,000만 원 됐는데 갑자기 800만 원까지 떨어지면 이거 네. 버틸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일반인 입장에서는 사실 어렵죠. 이게 갑자기 내가 투자한 돈이 지금까지 목표치를 가지고 막 달려가고 있는데 또 바닥 찍으면 굉장히 정신적으로 타격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퍼즈님 말씀대로 공부를 해서 불안감을 잠식시키는 게 저 우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제 친구들이 물어보면 네. 이 방법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설명해주고 이렇게 하라고 해요. 정리식으로 살아. 네. 이렇게 하는데 저한테 얼마나 많이 물어봤겠어요. 제가 이제 코인 투자해서 돈 번 걸 아니까 뭐 사야 돼? 종목을 추천해달라고 하는구나. 그런 식으로 물어보죠. 근데 그러면 저는 굳이 종목을 사는 게 아니고 불안하면 그냥 비트코인만 해서 매주 얼마씩 사고 친구들한테 얼마나 많이 말했겠어요. 네. 근데 제가 하란다고 한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어요. 지금 비트코인 하나 얼마인 줄 알아요? 하나에? 네. 1억 5천만 원. 네. 근데 이 친구는 매수 평단가가 490만 원이에요. 뭐지? 수익률이 3000%예요. 뭐야? 얼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제가 2018년도, 19년도 이때부터 제가 시켰어요. 이렇게 하라. 저는 그때 고등학교 1학년이어가지고.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계속 정리식으로 매수한 건 아니었어요. 중간에 좀 쉬었다가? 네. 근데 중간에 쉬고, 최근에 또 다시 이제 또 사기 시작했는데, 근데 어쨌든, 제가 말한 대로 한 친구는 이 친구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유의미한데요? 3000%면 사실 중간에 쉬었다고 해도 정리식 투자를 어느 기간을 잡고 한 거니까. 괜찮은데요? 다른 친구들이 이제 또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너 내가 하라는 대로 했어? 내가 하라는 대로 했으면 지금 몇 % 수익이야. 알았어 할게. 근데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렇다니까요. 이게 계속 왜냐면 떨어질 시기도 분명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 친구는 그냥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50% 돼도 그냥 버텨요. 그냥 제가 하라는 대로 산 거예요. 계속? 네. 그래서 이게 어려워. 근데 이 친구처럼 아예 나를 온전히 믿던가 네. 아니면 비트코인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 지인이면 뭐 저를 믿을 수도 있고 뭐 네. 여러 가지 있겠는데 근데 이제 그렇지 않으신 분들 안 그러면 이 영상으로 저를 처음 접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비트코인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비트코인이 만들어졌고 왜 비트코인이 안 망하고 이렇게 컸는지 앞으로 네. 계속 커갈 건지 이런 거에 대한 공부가 확실히 돼 있어야지 계획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왜 만들어졌고 이거는 제가 불장 대비 강의를 찍어놓은 게 있어요. 네. 거기 엄청 잘 설명해놨기 때문에 네. 제가 요 댓글에다가 달아놓을 테니까 그 네. 강의를 한번 꼭 보시고 네. 네, 보라는 뜻. 네, 제가 이제 강의했던 거 모아놓은 거거든요. 네. 네, 저도 보겠습니다. 코인 투자를 좀 알아야지, 퍼즈님 물론 신뢰하지만, 제가 일단 투자를 제 손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확신을 가지고 하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집에 가서 해놓고, 그냥 또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충분히 공부가 돼야 돼요. 근데 그런 네. 거 공부하기 싫다. 그럼 뭐 하면 된다? 나스닥 하면 된다, 이거, 제 말은. 그것보다는 조금 안정적으로 가자. 공부를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나스닥이 망할지도 몰라라는 걱정을 하신다면, 네. 예적금을 그냥 하는 게 맞고,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투자 성향으로 따졌을 때. 네. 그렇게만 해도 진짜 상위 진짜 한 10% 투자자예요. 나머지 다 잃거든요. 네. 그쵸. 근데 이제 수익률을 더 높이고 싶다? 그러면 아까 말했던 대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고 2018년도부터 정리식 매수했다라고 가정하고 한번 해볼게요. 네. 2018년부터 정리식을 매수했다면 평단가가 한 14,000달러 되거든요. 네. 14,000달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한 660%니까 한 7배, 8배 되는 거예요. 네. 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우상향하는 자산이니까 괜찮아요.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우상향이거든요. 네. 로그 차트를 보면은 이렇게 우상향 하잖아요. 네네. 요번에는 많이 떨어지긴 많이 떨어졌는데 어쨌든 요번에도 저는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우상향을 하니까 이더리움도 사실 괜찮아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한 5배 정도 수익? 그리고 리플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인데
아니 뭐야? 저 상승 뭐지? 상승폭 뭐예요? 저 말도 안 되는 상승폭? 그래서 리플이 유명해졌던 거예요. 근데 이제 리플이 네.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때까지만 해도 요때까지만 해도 고점을 갱신하지 못했어. 맞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요번 상승 때 고점을 갱신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년이냐면 8년이에요, 8년. 이거에 투자할 바에는 이더나 비트 넣는 게 낫겠다. 근데 이제 리플이 이러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리플을 조금만 나눠서? 사면 돼. 근데 이제 리플 같은 경우에는 요 적립식으로 매수를 했으면 이때까지도 크게 수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도 한 50% 수익이네. 그 정도였는데 요번에 팍 올랐기 때문에 수익이 400%니까 5배 정도. 네. 그래도 비트코인 하는 게 더 좋아요, 수익률이. 그런 것 같아요. 팍 뛰는 단위 자체로 봤을 때 리플이 좀 더 매력적이긴 한데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올라가니까 비트는 그게 좀 좋은데요. 근데 이것도 핵심인 게 왜 그러냐면 알트코인들은 다 이래요. 팍 튀는 구간이 정해져 있어요. 네네. 그러면 만약에 내가 요 구간을 잡아낼 수만 있다. 네. 그러면 알트코인을 해도 돼. 못 잡을 것 같아요. 못 잡을 거면 그냥 비트가 낫다. 그냥 대장주 해라? 대장주, 왜냐면 대장 비트는 코인. 천천히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심적으로도 더 편하네. 내가 리플을 적립식으로 매수하고 있다? 네. 이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갔을 때도 불안하겠어, 안 불안하겠어? 불안하죠. 이거를 몰라, 우리가 아니까 이런데. 예상이 안 되잖아요. 네. 코인을 할 거면 비트로 일단 하는 게 저한테는 낫다. 알겠습니다. 대신 섞어서. 그래서 전 아나운서님이 일단 뭐 코인에 올인하고 이런 걸 바라지도 않고 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목표를 딱 세우는 거죠. 예를 들어 네. 5년 동안 5천만 원이 목표다라고 하면은 코인으로 하면은 달성을 할 수 있지만 코인은 너무 무서워. 나스닥으로 하면 달성을 못해. 네. 그럼 적절하게 섞으라는 거예요. 30만 원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네. 예를 들면 뭐 나스닥 20만 원, 코인 10만 원 네. 이런 식으로. 예적금 아예 빼버리고 예적금은 되게 뭔가 그런 말 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뭐 저금해라, 뭐 최소 금액 같은 거 모아둬라 이런 게 있는데 저한테 예적금은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습관을 들이는데 그냥 좋았던 친구들. 근데 이제 지금 와서 드는 생각은 포기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왜냐면 미장이 올라간다는 건 알고 있으니. 예적금 같은 경우에는 자, 돈의 가치는 계속 떨어져요. 네. 돈을 거의 10년에 2배씩 찍어내요. 그쵸.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이 찍어내요. 저는 예시로 많이 드는 게 순댓국. 제가 전역하고 나서 학교 딱 다니는데 학교 이제 근처에 순댓국이 5,000원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10년 동안 화폐 가치는 절반씩 떨어져요. 저도 사실 몇 년 안 살았지만 느껴요. 그래서 이게 실질 상승률이나 이런 걸 네. 좀 생각을 해보면 예적금은 돈을 고정적으로 계속 잃는 거예요. 장기적으로는? 네. 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 생각이냐면 코인에서 돈을 벌 거거든요, 이번 네. 불장에. 네. 지금은 코인에 거의 100%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코인으로 돈을 벌고 나면 그 자산을 재분배할 거예요. 대충 계산을 하면 3분의 1은 집, 네. 그다음에 3분의 1은 미장, 3분의 1은 코인. 네. 근데 이제 현금으로도 좀 갖고 있겠죠? 그쵸. 근데 집을 사는 게 예금 대신이에요. 왜 예금 대신이라고 얘기하냐면 집을 저는 그냥 전부 다 현금으로 살 거예요. 에? 그게 돼요? 대출 안 끼고요? 예를 부러워요. 들어서 그렇다. 네. 지금 약간 병 느꼈어요, 버즈님. 아니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네. 왜 그러냐면 아파트는 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요. 10년 2배씩 저 오르는데 어떡하죠? 많이 오르는 게 아닌 거야. 왜? 돈의 가치는 10년에 떨어지니까. 절반씩 떨어지니까 10년에 2배 오르면 그냥 똔똔인 거야. 그럼 집을 가진 사람이 돈을 버는 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도태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약간 이게 사야 본전. 맞아요. 느낌?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근데 10년에 3배 올라가는 집이 있으면 집으로 돈을 번 거예요. 이해 갔죠? 네. 그냥 현금으로 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금 대신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갑자기 내가 돈이 필요해.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거예요. 네. 이해 갔죠? 네. 그러니까 그냥 은행에 넣어놓으면은 돈의 가치가 10년에 절반으로 떨어지는데 네. 집은 그거는 따라간다는 거야. 그 현금 가치 하락만큼은 오르니까 예금 적금 대신에 저는 집을 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돈이 필요하면 대출 받아가지고 해준 다음에 다시 갚아놓고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저는 예금 적금에 돈을 넣는 게 네. 과연 맞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전 들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건 뭐냐면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마이너스 통장을 뚫어요. 근데 저 이 얘기 꽤 많이 들었어요. 일단 어리면은 마이너스 통장 잘 뚫리잖아요. 일단 하고 봐라. 아니 그런 뜻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냐면 마이너스 통장을 예를 들어 이제 2천만 원 정도를 뚫는다고 쳐요. 네. 2천만 원 뚫는데 이 마이너스 통장은 안 쓰면은 빚으로 안 잡혀요. 네. 알아요? 몰라요. 그래서 안 뚫어봐서. 그 마이너스 통장 뚫으면은 그냥 영원이야. 그럼 이자도 안 내. 네. 그냥 빌린 게 아니야. 그럼 마이너스 100만 원 해가지고 갖다 쓰잖아요? 그럼 이 100만 원에 대한 이자만 내. 2천만 원에 대한 이자를 내는 게 아니고. 네. 이해가요? 네. 예,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마이너스 통장을 뚫어놓고
여차하면 네. 만약에 갑자기 내가 큰 돈이 필요하다. 네. 그러면 이 마이너 통장에서 빼서 쓰는 거예요. 빼서 쓰고 평소에는 월급 받으면 100만 원씩 투자할 금액이 있어. 원래는 50만 원을 저축하고 50만 원을 투자할 생각이었어.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100만 원 다 투자해. 네. 그러면 50만 원씩 안 모으니까 갑자기 뭔 일 생기면 어떡해? 그러면 마이너 통장에 갖다 써. 저는 이걸 추천해요. 그냥 100만 원을 그냥 다 투자로 넣으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100만 원에 대한 요 가치 하락보다 훨씬 많이 벌 수 있고 투자금도 늘잖아요. 네. 근데 적금을 넣는 이유가 뭐야? 갑자기 뭔 일 생겼을 때 돈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네네. 가족들한테 뭔 일 생기거나 이럴 때 필요하잖아요. 네.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마이너스 통장을 놓고 이 마이너스 통장까지 꺼내서 투자하라는 얘기 아니고 이 마이너스 통장은 평소엔 0으로 놔두는 거야. 0으로 냅두고 뭔 일이 생기면 마이너스 통장에서 돈을 빼가지고 그걸 해결하라는 거예요. 네. 아, 그러니까 버는 돈에서 돈을 건드리지 말고 급할 때 여기서 빼서 써라. 네네네. 아. 네. 마이너스 통장으로 해가지고 나가는 이자 네. 비용보다 네. 투자하는 게 훨씬 더 그게 높을 수 있다. 높고 뭔 일이 없을 수도 있잖아. 그쵸. 아, 혹시 만약이니까. 그러니까 막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일 때문에 나의 기회비용을 너무 아, 이해됐다. 그 특수한 비용이 들지 않는 한 마통이 더 유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마통을 뚫어놓고 안 네. 쓰면 이제 안 내니까. 그쵸. 오. 해서 사회 초년생이고 회사에 취업하신 분들 같은 네. 경우는 전 이렇게 하는 걸 투자. 왜냐면 오. 예금에 넣는 기회비용이 너무 심해. 저는 빚내서 투자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거는 이제 걸러 들으세요. 예를 들어 제가 지금 1억을 빌려요. 1억을 빌려서 10년 뒤 1억을 갚으면 실제로는 5천만 원 갚은 거예요. 왜냐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네. 지금 1억의 가치랑. 근데 그래서 이자율을 받아가잖아요. 그렇죠. 이자를 받죠. 네. 근데 이제 이 1억으로 그 이상 수익을 낼 수 있으면 된다 이거죠. 아까 전에 말했듯이 나스닥에만 투자해도 네. 안정적으로 다우에만 투자해도 아,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는 알겠다. 어차피 돈을 빌려도 미장이나 코인에서 버는 그게 더 많아서 사실 은행에 갚는 이자율이 높아진다고 해도 어쨌든 플러스다. 근데 이제 요거는 적립식을 하고 종목을 잘 골라야 된다는 가정하에 단타를 하면 안 되고. 저의 선고안. 그래서 이제 요거까지는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닌데 네. 근데 아까 전에 말했듯이 내가 남길 수 있는 게 100만 원이야? 네. 100만 원 다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다만 나스닥이랑 비트코인 비율을 나누긴 해야겠지만 내가 불안해? 그럼 나스닥도 불안해? S&P도 불안해? 다우. 수익률은 떨어지지만 안정성은 더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되 그 예적금은 하지 말아라. 그럼 갑자기 돈 필요하면 어떻게 한다? 그냥 요 마이너스 통장에서 갖다 써라. 갑자기 막 한 500만 원 필요해. 다쳐서 막 병원비 있어야 돼. 네. 그럼 마이너스 통장에 갖다 써라. 알겠습니다. 차라리 이게 저는 제일 현실적으로. 근데 맞는 것 같아요. 예적금은 진짜 뭐 미성년자 때나 아니면 막 20살 때 있잖아요. 그때 막 진짜 잠깐 해볼 수 있는 정도지 이걸로 뭔가 돈을 벌 생각은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사회초년생분들이 잘 몰라. 그래서 일단 통장에 넣는단 말이에요. 일단 통장에 넣고 그러고 나서 당연히 돈이 안 모이지. 그쵸. 그 쓰는 게 많아가지고 중간에 깨는 경우도 허다해요. 그리고 100만 원씩 모은다고 해도 집 사는데 훨씬 돈이 많이 들잖아요. 맞아요. 암담합니다. 훨씬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러면 한 10년 모아도 집 못 사겠는데? 라는 왜냐면 생각도 들고 그다음 10년 뒤면 더 올라 있었어. 더 올라 있어. 부동산은. 집도 더 올라가 있어.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고 하니까 대부분 뭐 하냐면 투자로 딱 들어가는데 근데 투자를 하는 방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니까 단타, 급등주 이런 거 하다가 혹하네요. 이런 거 하다가 다 잃어 또. 대부분 잃어요. 어쩔 네. 수 없이. 그럼 다 잃고 나서 또 뭐라고 하냐면 투자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 부모님 나이대 세대에는 네. 그러신 분들이 많아요. 그 퍼즈님은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두신 거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 그러니까 허리띠를 졸라맨 상태에서 할 때 시드가 어쨌든 있어야지 투자 이 분배를 하셨을 텐데.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했냐면 네. 그냥 2천만 원 정도 마이너스 통장을 뚫어서 네. 그걸 가지고 투자했어요.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2천만 원 없어도 네. 똑같아. 그러니까 어차피 집 못 사고 네. 결혼하기에도 돈이 부족하고 어차피 직장 맞아, 생활을 맞아. 근데 2천만 원 없으면 그냥 회사 다니면서 빚 갚으면 살고 2천만 원 해서 잘 되면 내 인생이 바뀔 수 있으니까 그런 데 베팅을 했던 거죠. 그렇구나. 제가 원하는 목표치를 달성하려면 변동성이 주식으로 안 돼서 제가 코인을 한 거였어요. 그래서 그러네. 저는 거의 첫 투자가 코인이에요. 주식보다 코인을 먼저 시작했어요. 아니 선고원이 있어요. 진짜 낚시해도 좋으실 것 같아요. 야구나. 그래서 네. 이렇게 했는데 저도 맨 처음에 단타를 했죠. 아, 잘 모를 때. 네, 단타하고 하니까 500만 원으로 한 700만 원까지 불렸다가 700만 원이 한 200만 원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차트를 그때부터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을 해서 네. 결국에는 나머지 1,500만 원도 투입해가지고 네. 한 1,700만 원 정도로 꽤 많이 벌어서 네. 돈이 꽤 모인 상태에서 퇴사를 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다 계획이 좀 처음부터 막 후루루룩 번 느낌은 아니구나. 일단 마통을 뚫어가지고 대범한 투자를 한 게 포인트네요.
대출을 받으라고 종용하는 건 아니에요. 그쵸. 왜냐면 이것도 사람마다 좀 다르고 이게 또 위험하기도 하니까. 근데 예적금에 넣는 건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투자하고 그래서 2018년 1월에 퇴사했어요. 한번 잘 고민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모을 수가 있을까. 한번 고민을 잘 해보시고 네. 저도 아버지가 주식 투자했다가 돈을 날리셨나? 그랬던 걸로 알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절대 투자하지 말라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예전 분들이 그러세요, 주로. 네. 주식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다. 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신단 말이죠. 네. 네. 그래서 그냥 회사 다녀가지고 잘 월급 받아가면서 네. 대출 받아가지고 집 사가지고 하는 이런 게 또 나쁜 건 아닌데 근데 그러기에는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쵸. 그 부모님 세대랑 달라요. 네. 그래서 이런 교육이 미리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네. 사회 초년생 분들이 이런 것만 알고 늦지 않아요. 네. 이런 것만 먼저 이해한 상태에서 투자를 시작하면 네. 아마 훨씬 더 앞서 나갈 수 있을 거예요. 네.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좀 정리가 됐나요? 전 정리하자면 그건 것 같아요. 그냥 예적금은 굳이 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적립식 매수를 할 수 있는 단단한 마음가짐과 인지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목표치에 따라서 네. 근데 내가 5천만 원만 벌면 되는데 굳이 리스크를 걸면서 7,200만 원 할 필요가 없거든요. 네. 비트코인이랑 나스닥이랑 누가 더 리스크 커? 당연히 비트코인이 더 크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리스크라는 건 망할 가능성이 뭐가 더 커요. 이런 개념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계획을 잘 세우셔서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네. 아나운서님 같은 케이스는 한 30만 원 정도라고 한다면 저는 한 15만 원 정도로 나눠서 15만 원은 QQQ의 적립식으로 네. 15만 원은 비트코인의 적립식으로. 진짜 당장 실현해봐야겠다. 제 월급날이 곧이거든요. 진짜. 그거보다 더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뭘까요? 지출과 수입을. 그니까요. 그걸 일단 먼저 하는 게. 허리띠 졸라매기. 네네네. 아낄 수 있는 거 아껴서 최대한 할 수 있게끔 만든다. 그죠. 마지막으로 질문이 있는데 그 적립식 매수를 하는 주기는 상관없나요? 네. 주가 보통 일반적인가요? 네, 일주일에 한 번 해도 되고 한 달에 한 번 해도 돼요. 큰 차이가 없어요. 길게 보면 네. 아예 상관이 없고. 시간 없어서 저 한 달에 한 번씩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 그게 좀 현실적일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 하라고 하는 건 왜 그러냐면 직장인들 입장에서는 네. 제일 쉬워요. 일주일에 한 번 지키기가. 루틴을. 월요일날 짜증나니까 산다. 약간 이런 거 하면 좋거든요. 네, 출근해서 짜증나니까 산다. 짜증나니까 네. 산다. 안 그러면 월급날 그냥 산다. 이것도 괜찮아요. 잊어먹지 않으니까. 좋아요. 그래서 뭐가 먼저다? 허리띠 졸라매기. 지출을 좀 줄여보자. 네, 지출을 좀 줄이고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맞아요. 직업이 직업이다 보니. 네네네. 그리고 마통이 뚫리면 좋겠지만 그 정도 달성하기 전까지는 어쨌든 예금 적금은 피하되 그냥 적립식 매수 위주로 가보는 걸로 좋습니다. 자, 이제 질문 네. 더 있어요? 질문 없어요. 오늘 다 해결하고 가서 시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고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이제 라이브를 하는데 제 생각에는 주변에 투자하고 있는 친구들이 어떤 식으로 투자하고 있는지를 네. 조사요. 네. 뭐 많이도 필요 없고 한 뭐 두세 명? 네. 근데 약간 극단적인 케이스면 더 좋긴 하겠지만 네. 어떤 식으로 투자하고 있는지 저도 대학생들 요새 투자 많이 한다고 들었는데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네. 대학생 한 명, 뭐 20대 후반 한 명, 대종나이 때 한 명 이렇게 한번 찾아봐 볼게요. 네. 그래서 와가지고 한번 같이 한번 해보고 네. 그 다음에 요거 딱 끝나고 나서 궁금한 점들이 쌓일 거 아니에요. 막상 그쵸? 집에 가서 계획 짜보면 그런 네. 것들을 질문을 갖는 시간을 그때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억만장자 되기 목표로 세웠는데 그건 좀 어려울 것 같고 현실적으로 제가 적립식 매수를 해서 얼마나 벌 수 있는지 나중에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 퍼지님과 함께 체크도 해보겠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정보 많이 알아갔고 여러분도 많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